살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나은 소통을 하고 싶다는 바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간단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상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소통 기술을 소개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난의 습관을 멈추는 것부터 시작해봅시다. 무심코 던지는 비난의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가 어려움을 털어놨을 때 왜 그렇게 했어? 또는 좀 더 잘했어야지 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비난처럼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감과 지지를 담은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또는 네가 잘해왔다는 걸 알아. 같은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신뢰를 깊게 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성과에만 주목해 칭찬하는 경향이 있지만 작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칭찬할 때 상대방은 더 큰 변화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의 작은 행동이나 성격의 장점을 칭찬한다면 그들은 자신이 가진 장점들을 더 잘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너는 정말 작은 일도 꼼꼼하게 잘 챙기는구나, 또는 내 말투가 정말 따뜻해서 듣기 좋아 같은 구체적인 칭찬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인정받는 기분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칭찬은 마치 마법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대화에서 질문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문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또는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어?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를 느끼게 하며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잘 던진 질문 하나가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 간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거절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불편한 감정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만 부드럽고 배려 깊은 태도로 표현하면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힘들지만 다음에 꼭 같이 하자, 또는 정말 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미안해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거절의 부담을 덜어주고 오히려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말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조언보다는 먼저 공감과 위로를 건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었겠다, 또는 네가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며 마음을 열게 합니다. 이처럼 비난 대신 공감, 구체적인 칭찬, 적절한 질문, 부드러운 거절, 그리고 타이밍에 맞는 말을 활용하면 인간관계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하며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의 선택과 표현 방식은 상대방의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이 있다면 이는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또는 네가 틀렸어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런 관점도 흥미롭네,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 같은 긍정적이고 열린 표현을 사용하면 대화 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상대방도 자신의 의견을 더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짓과 표정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우리가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시선을 피하거나 무표정한 얼굴을 보이면 상대방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중에는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전달하며 대화를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대화에서 침묵의 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를 채우기 위해 말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감정을 정리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침묵은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 간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기다리며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대화에서 유머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유머는 긴장된 분위기를 풀고 서로 간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유머는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농담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가벼운 이야기를 나눌 때 적절한 유머로 웃음을 주는 것은 관계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심각한 상황에서는 유머가 오히려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머를 사용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대화를 진행하려고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너라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너라면 어떤 선택이 가장 편안할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나은 방법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선의를 가지고 하는 행동일 수 있지만 때로는 해결책보다 공감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말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위로와 지지를 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나중에 제시하더라도 먼저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으로 핵심만 전달하면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부분만 간결하게 설명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필요할 때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우리의 진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실제 행동으로 이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힘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직접 제공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지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난하지 않고 공감하며 칭찬과 질문을 적절히 활용하고 침묵과 유머까지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소통 기술들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시작해보세요. 작은 노력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통에서 중요한 또 다른 요소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의 감정을 간과하거나 그들의 감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슬픔을 표현할 때 그건 별거 아니야 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상황에서 정말 힘들었겠구나 또는 네가 느끼는 감정이 충분히 이해돼 라는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며 관계를 더욱 깊고 신뢰롭게 만듭니다. 또한 대화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의 긍정적인 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선택하면 대화의 분위기가 훨씬 밝아지고 상대방도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 라는 말 대신 너는 정말 창의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려고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내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 또는 내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같은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서로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대화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우리는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종종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려고 하지만 솔직한 감정 표현은 오히려 상대방과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상황에서 조금 불안해 또는 이 문제에 대해 걱정이 돼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더 편안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은 서로 간의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결정을 강요하려고 하지만 이는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방법도 좋지만 네가 선택하기 편한 방향으로 결정해도 괜찮아 라는 말을 사용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관계를 더욱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시간 관리입니다. 때로는 너무 길거나 지루한 대화가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나눌 때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논의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할 때 핵심만 명확히 전달하고 나머지는 적절한 시점에 다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화에서 감사의 표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는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정말 고마워 또는 내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라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이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소통은 단순히 말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비난 대신 공감하며 긍정적인 언어와 태도를 사용하고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며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소통 기술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며 작은 변화로 시작해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러한 기술들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